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우리가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휴일에 경제장관들이 모였다는 건 지금 상황이 그만큼 비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숫자가 보이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또 380원, 턱 밑까지 왔습니다. 이번 달 평균 환율만 봐도 1.470원을 넘겼는데 이건 IMF 외환위기 이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공포가 퍼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하는 트라우마가 투자자들의 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주식 다 팔고 도망치는 게 상식이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무서워서 손이 떨리실 겁니다. 내일 월요일 장 열리면 무조건 던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정말 소름 돋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던지려고 하는 바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기억하십니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무려 14조 원이나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박살냈었죠. 그때는 정말 한국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정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12월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불과 열흘 만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조 3세기 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환율이 1,380원인데 나라가 망할 것처럼 뉴스에서 떠드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지금이 박앤세일이라며 3조 원을 쓸어 담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인지 부조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환율 1,480원, 경제 위기다, 도망쳐라라고 경고등을 울립니다. 반대쪽에서는 외국인이 돌아왔다, 연말 랠리 준비해라라며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감정에 휘둘리면 공포만 보이지만 데이터를 뜯어보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오늘 저는 무조건 사라, 무조건 팔라는 뻔한 소리 안 합니다. 대신 이 미친 모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두 가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이 돌아온 건 한국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섹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만 보던 외국인의 눈이 지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무서워하는 환율과 외국인이 기대하는 환율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감정은 싹 빼고 오직 팩트로만 이 시장을 검증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내일 아침에 공포에 질려 헐값에 주식을 넘기는 최악의 실수는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비관론부터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개미들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 공포는 과연 가짜일까? 안타깝게도 이 공포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날아온 AI 개업품론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지금 시장이 공포에 떠는 건 단순히 환율 1,380원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증시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던 AI 엔진이 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 AI 회의론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의 주가와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두 가지 사건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브로드컴 쇼크입니다. 브로드컴은 AI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업입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하루 만에 11%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시장은 돈을 갈퀴로 긁어모을 줄 알았는데 회사 측에서 뼈아픈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AI 수익이 생각보다 별로다. AI revenue remains weak.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AI는 무조건 돈이 된다는 맹목적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칩 사다가 데이터 센터 지으면 뭐해?
정작 수익이 안 나는데 이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엔비디아도 3% 넘게 빠졌고 반도체 지수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 경고,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입니다. 오라클 주가도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바로 물리적 한계입니다. 오라클은 오픈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지연될까요? 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기가 부족하고 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전력망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AI 산업이 성장의 병목 현상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립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전기 없어서 못 짓겠어 라고 선언한다면 그들에게 반도체를 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직격탄을 맞습니다. 지금 환율이 1,480원인데 반도체 업황까지 꺾인다. 이건 외국인 입장에서 이중고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3조 원 샀다고 그거 단기적인 속임수일 수 있다. 펀더멘털은 무너지고 있으니 현금 쥐고 도망쳐라. 반박하기 힘들 정도로 논리적입니다. 저도 만약 여러분이 안전제일주의라면 지금은 굳이 무리해서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데 도대체 왜 외국인은 3조 원이나 샀을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불 속으로 뛰어든 걸까요? 하락론자들의 말이 맞다면 외국인은 지금 팔고 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샀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요. 그 이유는 AI가 끝난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서 막힌 AI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 바로 천천자시 100조 원의 기회가 그 해답입니다. 자,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해봅시다. 브로드컴이 폭락하고 환율이 1,380원인 상황에서 외국인은 왜 한국 주식을 3조 원이나 샀을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불 속으로 뛰어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뒤바꿀 단 하나의 뉴스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상장입니다. 드디어 내년에 상장한다는 게 공식화됐습니다. 기업 가치요? 자그마치 1,200조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현대차 시가총액의 수십 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3개를 합쳐야 겨우 비슷해지는 말 그대로 괴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오라클이 땅 위에서 전기랑 땅이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 못 짓는다고 했죠. 일론 머스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땅이 없으면 우주에 짓자. 네, 진짜입니다. 이번 상장으로 번 돈을 어디에 쓰냐고요?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반도체 시장이 땅 위에서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AI가 끝난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AI로 진화하는 순간입니다. 외국인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주선과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가장 기초적인 소재와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의 재발견이 일어납니다. 첫째, 철강이 우주복을 입었습니다. 철강주 하면 무겁고 재미없는 주식이었죠. 그런데 세아베 스틸 지주, 같은 종목을 보세요. 올해 철강 지수가 바닥을 길 때 혼자 주가가 130% 폭등했습니다. 왜일까요? 로켓을 만들려면 극한을 견디는 특수 금속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철강주는 단순한 굴뚝 산업이 아닙니다. 우주 항공 소재주로 다시 태어나는 중입니다. 외국인은 이걸 미리 알고 담은 겁니다. 둘째, 조선업은 글로벌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일본 제철이 미국 UST를 인수하면서 5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
전쟁 중입니다. 배 만드는 기술, 쇠를 다루는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조선, 전력기기, 방산 같은 실체 있는 인프라 기업들이 가득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개미들은 환율 1380원이니까 망했다고 공포에 떨 때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1200조 원짜리 스페이스X 시장이 열리니까 한국의 저평가된 기업들을 싹쓸이하자. 이것이 바로 3조 원 매수의 논리입니다. 단순한 물타기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선취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당장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공포의 논리도 알겠고 기회의 논리도 알겠는데 내 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자,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지금 시장에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한편에는 환율 1380원의 공포와 미국 AI 거품론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외국인의 3조 원 매수와 2200조 스페이스 X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맹신하기엔 지금 시장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책임하게 사라 파울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성향에 딱 맞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합니다.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선택해 보세요. 시나리오 A, 방패 전략. 나는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만약 여러분이 밤에 주식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거나 환율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면 여러분은 안정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금 시장은 지뢰밭입니다. 환율이 1480원이라는 건 언제든 외국인이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관망이 답입니다. 나만 소외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 버리세요. 현금을 쥐고 있는 것도 훌륭한 포지션입니다. 시나리오 B, 창 전략. 나는 위기 속 기회를 잡겠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가 박앤세일이다 라고 믿으신다면 지금은 외국인의 등에 올라탈 때입니다. 그들이 집중 매수한 섹터, 우주항공, 전력, 인프라, 조선을 유심히 보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일 시초에 다 사지 마시고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세요. 스페이스X 상장은 내년 주식시장을 관통할 가장 거대한 테마니까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아직은 너무 위험하다. 지금이 10년에 한 번 올 기회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정답입니다.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A입니다. 저는 B로 가겠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시장을 보는 눈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외롭지 않게 제가 계속해서 팩트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페이스X와 직접 연결된 한국 알짜 중소형주 리스트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잃지 않는 투자, 성공하는 투자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